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김경철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았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는 비타민이랑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허브 제품,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용 다 다루면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비타민, 미네랄 관련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양소별로 근거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별표를 통해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별표 4개짜리는 메타 분석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존재하는 거고요. 별표 2개짜리는 단수의 임상 연구가 존재하는 거고, 별표 하나짜리는 연관성 연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동물 연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등급 근거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는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아연, 셀레늄,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한번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 연구 수준이고요. 주로 이렇게 호흡기 정막의 발달 및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별표 1개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B. 근데 비타민 B는 B1부터 이제 B12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로 되어 있고, 근데 동물 연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영양소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이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메타 분석 여러 가지 논문들을 취합해 가지고 최종적인 분석을 하는 이 메타 분석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으로는 이제 발병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증 합병증을 이렇게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비타민 C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환자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걸린 환자분들에게 이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임상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이 비타민 C를 잘 알아두시고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충분한 용량으로 섭취를 해주거나 주사로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대식세포 활성화, T세포 및 B세포 활성화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 수준은 복수의 임상 연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동물 연구 수준이었고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폐 손상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량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표 4개짜리가 아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연은 그 면역세포인 T세포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그 메타 분석이 존재하는 별표 이 4개짜리 영양소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연 섭취를 꼭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영양소가 셀레늄인데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NF-카파비 시그널 활성을 저해하는 그 TNF 알파가 유도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러한 기전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별표 2개로 단수의 임상 연구가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과 N아세틸시스테인이 있었는데요. 항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점막의 개선을 통해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감염이 있어서 NAC를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수준은 그 단수의 임상 연구인 별표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영양소를 나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별표 4개짜리 임상적인 근거가 충분한 비타민 C와 아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비타민 D가 이제 40 이상인 경우에 4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호흡기 감염 발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다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꼭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비타민 C, 비타민 아연, 비타민 D 요 3가지 정도는 충분히 섭취를 해 주셔가지고 면역력을 잘 유지해서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량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메가도즈나 이런 방법으로 추천하는 용량은 한 2에서 3g 정도를 하루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30mg 정도 이렇게 하루에 섭취하시면 되고, 비타민 D는 보통 저는 이제 5000 IU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체중이나 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혈중 수치에 따라서 혈액 수치에 따라서 조금 섭취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액 수치가 뭐 5만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먹는 걸로 보충을 하고, 혈액 수치가 뭐 이렇게 30 이렇게 가까이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5천보다 좀 적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받으시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영양소도 좀 살펴보면요, 나머지가 A, 그 다음에 B, C는 있고요. 네. E, 그 다음에 셀레늄,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하고 NAC가 있었죠. A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500에서 5,000 IU 정도 추천을 하고요. 이것도 뭐 임산부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비타민 B는 뭐 B1부터 B12까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적절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비타민 B 컴플렉스 제품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한 400 IU 정도 섭취하는 걸 추천하고, 셀레늄은 한 200 마이크로그램 이내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글루타치온은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받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반감기가 워낙 짧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전구 물질인 NaCl, N아세틸시스테인 요거를 뭐 드신다면 한 200mg을 하루 3회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량은 요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이 연구의 한계점은 그 항상 이런 논문들의 한계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한 가지 원소, 영양소 가지고만 이렇게 면역력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 몇 가지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시너지를 내거나 효과를 더 좋은 거를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영양소 쪼개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은 이렇게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몸속에서 한꺼번에 작용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그 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연구들이 있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런 보통의 그 과학적인 논문들이 다 문제가 이렇게 쪼개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험실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인체 몸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8가지 그 영양소를 이미 다 먹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기 전에도 저도 한 뭐 기본적으로 한 10가지에서 많게는 한 20개까지도 그런 영양제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A, D, 뭐 E, K2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얘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얘는 아연하고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뭐 NaC 관련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렇게 5알을 먹고 요거는 이제 비타민 C 파우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가루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섭취하면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항산화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산화 네트워크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그 8가지 영양소는 이제 비타민 E, 비타민 C,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2가지가 빠진 게 코엔자임 Q10하고 알파 라이포익산 요 2가지를 추가를 해주면은 항산화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신다고 한다면은 요 2가지 코엔자임 Q10, 알파 라이포익산을 좀 추가해서 섭취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약을 먹고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목에 그 이물감이라든가 위장에 그런 약간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 그 아르기닌을 그 먹고 있는데요. 아르기닌 요거는 젤리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영양소로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산화질소 형성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재생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평상시에 먹어가지고 보충해주는 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병이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먹는 걸로 또는 가벼운 증상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 걸로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좀 증상이 심하거나 이런 좀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고농도의 그 영양소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꼭 필요한 게 이제 비타민 C입니다. C 같은 경우는 그 호흡기 질환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제 30g 이상을 그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 30g의 농도를 주입을 하게 되려면 먹는 걸로는 흡수율을 따지면 거의
60g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C 알약 그 60개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이 뭐 대상포진이든 뭐 독감이든 다른 뭐 코로나든 이런 호흡기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은 증상이 심하다면 이렇게 비타민C 주사를 맞아서 고농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도 그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하도 그 반감기가 빠르고 산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주사 놓을 때는 거의 슈팅 그 주사기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바로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소 같은 경우는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사로 맞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